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신청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이번 시간에 주가 전망 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주요 이슈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2분기 실적 발표 이거 오늘 나왔습니다. 잠정치로 나왔어요. 잠정치. 잠정치는 확정치랑은 좀 다른데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앞자리 수가 바뀐다? 뭐 이렇지는 않고요. 확정치 같은 경우는 반기보고서를 통해서 이 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설명을 좀 보완드릴 겁니다. 그리고 3분기 예상 관련해서는 광물 가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가지고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 발표나 이런 것들을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하게 될 텐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7월에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9월에 8월에는 FOMC 회의 없습니다. 잭슨홀 미팅만 있고 이 9월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가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이번 회의 이후에 얼마나 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에코프로 PM 적정 목표가 그리고 신규 매수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언제 비중 확대할까 그리고 또 적정 주가 구간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각 상황별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요, 평소 관심이 있으셨거나 또 보유 중이신 종목에 대해서 향후 전망과 현재 상황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1688-6491,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의 이름만 문자로 발송하면 신청 끝입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신 구독자분들께서는요. 현 시점에서 주도 섹터 그리고 유망주 레포트 이거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이 벤자민이 직접 정리한 공시 검색 종목 발굴법이라는 자료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유 중이신 종목들 중에 좀 고민이 있거나 그런 종목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1688-6491번으로 지금 종목의 이름, 종목명 보내주시면은요. 앞으로 영상 기획하고 제작할 때 반영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1688-6491번으로 보유 종목 이름 보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저 벤자민이 소속되어 있는 참투자자문에서 향후 주가 흐름이 좀 좋게 예상되는 그런 종목에 대한 레포트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그 시점에서 이제 또 목표 주가까지 그 다음에 매수 가능 구간까지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어떠한 재료가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에코프로 BM 오늘 올라온 공시 실적에 관련된 이 잠정 실적 이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은 이 실적만 딱 본다라 그러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뉴스 기사에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57% 매출에 깎였다. 그리고 누계 실적 마이너스 54%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3년도 2분기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96% 깎였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실적 발표 자료들을 보실 때는요. 우선은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간에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양극재 기업들 실적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광물 가격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광물 가격이 보합권도 아니고 계속 하락 구간에 있었는데 그리고 한 4월 말 5월 초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점 찍은 다음에 다시 하락 구간으로 내려가서요. 2월 말쯤에 저점을 뚫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 광물 가격의 하락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악화된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락한 광물 가격은요. 그리고 광물 가격의 그 어떤 시점에서 판매 가격은 3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느냐
이게 실적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컨센서스 의견 대비해 가지고는 소폭 좋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전기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년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때 광물 가격이랑 뭐 이럴 이 부분하고는 완전히 지금 가격 자체가 달라져 있는데요. 그런데 컨센서스 상에서는 마이너스 137억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영업이익을. 그런데 39억에 흑자를 냈습니다. 영업이익 흑자요.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플러스 13억 나왔죠. 뭐 예상 대비해 가지고 좋게 나왔느냐 안 좋게 나왔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7억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9억의 플러스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출입 통계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를 한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렇게 주가도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플러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플러스 100억에 영업이익에 흑자를 냈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근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이전에 주가가 상승을 해왔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성장이 멈췄느냐를 봐야 됩니다. 성장이 둔화됐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성장이 둔화된 게 아니라 지금 적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 역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예상치보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조금 더 좋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인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는 거 아직까지.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캐진 구간이라고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잠시 정체되었던 이런 구간, 대중화되기 이전에 이런 구간들 어떻게 또 헤쳐나가느냐. 어떤 산업이든 간에 어려움은 딛고 또 다시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100이 나왔다, 10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150 나오다가 100억 나오잖아요. 이러면 주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에코프로비엔 많이 선반영했잖아요. 그럼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왔네. 이 기업이 왜 그랬지? 우리 예상치가 엄청나게 많이 틀렸네.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2분기 실적은요. 4월, 5월, 6월을 이제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출입 통계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는 엑셀로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요. 정리한 내용인데요. 관세청에서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HS 코드만 잘 입력하면 되죠. 이게 바로 NCM 양극재입니다. NCM 양극재고요. 여기에 수출 중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금액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금액을 수출 중량으로 나누면 톤당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수출 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출 단가가 1월 달에 32,000불, 그 다음에 2월 달에 29,000불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가 살짝 6월에 반등을 합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2분기 실적 바라볼 때는 4월, 5월, 6월 거 봐야 돼요. 그런데 수출 단가 같은 경우는 1월 대비해 가지고도 2월 대비해서도 3월 대비해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되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수출 중량 증가율. 저희가 이 매출을 이제 알아볼 때 그 기업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양극재 판매 단가에다가 곱하기 이 판매량 하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매출이 됩니다. 그런데 수출 중량의 증가율이 NCM에서 4월 달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4월 달에. 자, 그러면은 제가 이따가 이제 3분기 예상하는 부분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4월이잖아요. 4월. 리튬 가격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 4, 5까지 상승 추세에 있었어요. 상승 추세에서 4, 5월은 좀 이제 상승해서 좀 이 유지되는 구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말쯤에가 거의 2월 한 26일 정도 이때가 거의 리튬 가격이
12,000불대까지 해가지고 막 떨어지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달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1월, 2월 굉장히 떨어지는 구간에서 싸게 사왔는데 이게 파는 시점에서 굉장히 또 가격이 다시 재반등했던 구간, 그 다음에 이때 물량이 또 수출 증가가 또 많았던 거, 이런 부분들이 NCM 전체에서 좀 일어났고,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이 이 생산 캐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극재 기업에서는 거의 또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CM 쪽에서도 또 주력 제품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4월의 효과가 좀 있었지만은 그래서 좀 방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단가가 이제 뭐 6월 달에 약간의 개선이 있지만은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5월을 또 찍고 이 리튬 가격이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극재의 이 판매 가격을 볼 때, 판매 가격을 좀 예상할 때 항상 리튬하고 그 다음에 니켈, 이 두 개 이 광물의 가격, 이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좋은 단가로 양극재 판매 가격이 매겨질 수가 있다. 그러면 매출과 이익이 더 높게 잡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는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거 리튬 가격 이 추이만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가장 또 높았던 그런 가격대가 어디까지 이어졌나 바로 보면은 5월 8일까지입니다. 5월 8일까지인데 이때 실적들이 이제 3개월 후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8월, 9월 이 3분기에 영향을 미쳐요. 이 떨어지는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추세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뚜렷하게 저희가 확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구간에 있다. 근데 만약 이게 먼저 반응하잖아요. 이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양극재 기업들의 어떠한 실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광물 가격들은 중요한 메이저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펀드 자금들이나 그리고 또 이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실적에 영향을 주는 그 변수들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요. 변수. 그 중에 리튬이 굉장히 중요하고 니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원가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가지고 볼 때는 양극재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아까 그 통계 자료에서 아마도 이 Q의 증가가 좀 있었을 것 같다. 4월 달에.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라고 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전망을 갖기 힘들다. 그런데 3분기의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광물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3분기 실적 안 좋다 하더라도 그걸 깔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가는 먼저 갈 겁니다. 대신에 전기차 수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반기에 나오게 될 어떠한 신차 모델들, 그런 신차 모델들의 판매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영향을 끼칠 거고,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메이저 팩터들, 변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홈페이지 화면, 이 연준의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 이 시장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이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7월 30일, 31일 날 이거 끝나고 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발표도 있을 거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회의록 같은 것도 이 영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번역기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트럼프가 자기가 만약에 뭐 당선이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자기가 당선되기 이전에 금리 인하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를 많이 얻어야 될 텐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표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동산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몰려 있고요.
그래서 한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으로 이제 쏠려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대선 후보한테 투표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기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만약에 주가가 또 유동성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촉진제 역할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렇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조금 불리해지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압력을 또 언론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 투자하시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런 정보들의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뭐 아무리 2차 전지 시장 아직 다 안 열렸다, 먹을거리 많이 남았다, 저도 거기엔 동의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연기관차들이 훨씬 많거든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들이 다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먹거리가 되고 매출과 이익의 신장에 그러한 기회와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먹을거리 많아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 뭐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드라이빙한다, 주가를 움직인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떠한 매수 매도보다는요, 기관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움직이는 돈 자체의 그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라보는 관점, 단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이제 3분기까지도 좀 아직까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4분기에 개선이 될 여지를 좀 많이 증권가에서 지금 리포트들이 좀 많이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저는 이 4분기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직 불투명하다라고 보는 주의인데, 주가는 실적에 대해서는 이 하방을 다지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에 대해서는 이 상방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 있었으면, 올라가는 추세였다라 그러면은 발표하고 이 별다른 효과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중장기 투자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정보 업데이트하면서 또 신규 종목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벤자민이 직접 이 작성한 자료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시 검색으로 종목 발굴하는 법. 이번에 유상증자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리즈별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시 검색해서 내가 스스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이 자료집을 보시게 된다라 그러면 유상증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검색하셔서 재밌는 종목들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과거 사례들, 그리고 공시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주요 이벤트 일정들, 유상증자 공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례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일진전기하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통해서 이 유상증자가 삼자 배정과 주주 배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런 공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설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이 자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고민 종목 또 신청하는 방법, 이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1688-6491번. 이 번호로 문자로 공시라고 보내주세요. 공시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이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상증자 편만 핵심만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또 몇 가지 케이스들을 넣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이후에는 무상증자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 조달 관련해 가지고 전환사채 공시 나와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사채 관련해서 이런 공시들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 나왔는데 갑자기 주가가 막 엄청 급락합니다. 급락해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공시를 냅니다. 이런 걸 올빼미 공시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SK 이노베이션, 에코앤드림. 그런데 내가 이 유상증자 공시 나왔다고, 그리고 또 주주배정 공시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빠지니까 무서워서 그냥 이익 났던 거 털어버리고 나가요. 근데 그 이전에 공시 나와서 떨어졌던 그 하락폭보다 더 크게 상승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를 잘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가 갑자기 공시가 나오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저희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영상에서도 과거에 좀 많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공유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사칭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 그냥 마구잡이로 뿌리게 되면은 이 사칭 채널 이 관련자들이 저를 사칭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극성을 부리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에게 꼭 이 자료 드리는 거는 약속 지킬 테니까요. 이 자료 받아보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통해서 내가 공시도 공부하면서 내가 스스로 유상증자 나오더라도, 공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을 좀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1688-6491 이 번호로 문자로 공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이 이제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영상이 있으면은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 이 영상의 하단에 이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설명란. 여기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에 이 조인 채널 버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조인 채널 버튼 누르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입장 요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청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번호로 문자로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확인하고 승인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확인 가능하시냐면요, 우선은 제가 관심 갖고 보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선정한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쭉 제가 나열해 놓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가끔 공시로 또 여러분들께서 보물찾기 하듯이 종목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퀀타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환사채 공시 나와가지고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때가 3월 8일 2회차 전환사채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주가가 한동안 횡보하다가요, 이때가 3,000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10,000원이 넘어가는 주가가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수익 구간으로 이제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가격대에 있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플러스 난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종목들 선정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나도 관심이 가져지네 라고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특히나 광물 가격 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떤 리튬 관련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발표가 이 공급망, 2차 전지 공급망에서 변화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주가 관련해서 이 핵심적인 어떠한 변수들,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면서 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제가 다 직접 작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로 이 공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신규로 발굴하는 그런 종목들,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된 어떠한 이 투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1688-6491번으로 문자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 방에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벤자민은 제도권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참투자자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펀드, 증권, 파생 여기에 다 자문 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자격증. 그리고 이 투자자 보호 강화된 이 교육들이나 그다음에 보수 교육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수하지 않으면 이러한 등록 인력이 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본시장법이 8월 14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이 되거든요. 이 이후에는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자문 인력으로부터 이러한 내용들 공유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